자, 12주차 2차 시입니다. 이번에는 향수 종류에 따른 부향률을 좀 볼게요. 자, 교수님이 지금 그림을 그려놨죠? 세모, 네모, 세모. 이게 뭐야? 이렇게 보지 말고. 자, 지금 보면은 그라데이션이 아래쪽으로 쏠린 위에 있는 세모, 삼각형이 있고요. 중간에 그라데이션이 동일하게 들어간 사각형이 있고요. 맨 아래 역삼각형이 있죠. 자, 이렇게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향이 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아니라 이름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탑노트예요. 교수님이 맨 위에 삼각형 맨 위에 T 써놓은 거 보이죠? 탑노트. 그 중간에 M, 미들노트, 제일 마지막 L, 라스트노트 또는 로우노트라고도 부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탑노트, 미들노트, 그리고 라스트노트. 자, 이름만 딱 들어도 알겠죠? 탑은 뭐예요? 네, 제일 위에 쌓이는 향이에요. 그 다음 미들, 중간에 있는 향이고요. 라스트,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향이에요. 볼게요. 자, 탑노트. 처음에 알코올과 함께 올라오는 향이에요. 딱 뿌리자마자 우리가 확 느껴지는 향. 그래서 향수의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뿌린 직후에 3, 4분 내에 처음 맡는 향이에요. 이 향은 알코올이랑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3, 4분 정도 되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향수를 여러분들 맡았을 때 그냥 칙 뿌리고 바로 코에 갖다 대고 이것도 물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뿌려진 우리 시향하는 그 조그만한 저기 주잖아요. 종이에다가 우리가 뿌리잖아요. 시향지에. 그거를 그냥 한번 이렇게 맡고 버리지 말고 처음에 뿌렸을 때 한번 맡아요. 그리고 들고 다녀요. 조금.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들고 다녀요. 다시 맡아요. 그럼 냄새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향을 시향할 때도 그냥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딱 맡았을 때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를 다 느낄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향수를 고를 때 처음에 칙 뿌려서 한 번 맡고 한참 돌아다녀요. 한 10분, 20분 돌아다녀요. 다시 한 번 맡고 1시간 이상 돌아다녔을 때 다시 한 번 맡아봐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미들노트랑 라스트노트까지 끝까지 맡아보고 그 향수를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탑에 오는 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큼한 향이 오겠죠? 그래서 레몬,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 그리고 라벤더나 플로랄 계열 이런 것들이 탑노트에 와요. 그 다음에 미들노트. 미들노트는 이미 한 5분, 10분 지난 다음에 발현되는 향이에요. 그래서 채취랑 함께 올라오는 향이에요. 그래서 진전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고 뿌린 후에 3, 40분 뒤에 은은하게 몸에 배인 그런 향이에요. 여기서는 3, 40분이라고 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미들노트에는 자스민이나 장미, 라일락 이런 플로럴 계열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 아니면 바질이나 시나몬 같이 굉장히 스파이시한 그런 계열을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라스트 노트가 되게 중요해요. 라스트 노트 끝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 향. 은근하게 맨 마지막에 깔리는 향이에요. 그래서 향의 본질을 느낄 수 있고 뿌린 후에 2시간에서 3시간 이후부터 자기 채취랑 섞여져가지고 느껴지는 그런 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 몸냄새 플러스 향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드 계열의 나무 계열이나 무스크나 엠버 이런 동물 향이 라스트 노트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라스트 노트가 굉장히 함유량이 많다 하면 퍼퓸이 되는 거고 탑 노트가 함유량이 많다 처음 뿌렸을 때 날아가는 게 더 많고 라스트가 살짝 남는다 하면 오드코롱이에요. 그래서 퍼퓸 같은 경우에는 향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어때요? 점으로 찍어서 사용해요. 점으로 찍어서 사용해요. 그래서 퍼퓸은 이렇게 스프레이 형태로 나오지 않아요. 유리병 마개가 달린 유리병으로 나와서 마개를 톡 이렇게 열어서 살짝 흔들해서 손끝에 살짝 묻힌 다음에
귀 뒤를 점 찍듯 찍거나 손목에 점 찍듯 찍거나 무릎 뒤에 점 찍듯 찍거나 이렇게 사용해요. 오드 투알렛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옷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스프레이 형태로 칙칙 뿌려도 괜찮아요. 오드 코롱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온몸에 다 뒤집어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탑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어떤 게 가장 먼저 발현되고 내가 추구하는 향이 나의 체취랑 섞였을 때 끝까지 은은하게 나의 몸 냄새를 좋게 만들어주는 향이 뭔지 찾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중요해요. 그 향이 주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실제로 우리 서원대 안에서 진짜 너무너무 교수님 스타일인 남자 교수님을 발견했어요. 50대 중반에 이렇게 중후한 매력이 있고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음성도 좋고. 근데 그분이 향수를 좀 바꿔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외모는 너무너무 멋있으신데 그분이 사용하는 화장품에서 올라오는 그 향이 그분의 외모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향을 좀만 바꾸면 훨씬 더 멋있으실 텐데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 향수의 종류에 따른 부향률을 봤는데 이번에는 향수를 선택하는 요령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교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본인이 한 번도 향수를 써보지 않았거나 이제 향수를 좀 써봐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우선 지성과 건성을 나누었는데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향을 고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피부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향이 너무 동물향이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향보다는 단순한 향이 좋아요. 그래서 퍼퓸이나 오드 퍼퓸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약한 오드 코롱이나 오드 투알렛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성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베스 오일이나 몸에 오일이나 바디 로션을 한번 발라준 다음에 향을 뿌려주면 지속성이 오래 유지가 돼요. 아무래도 향수는 알코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성인 피부 친구들보다는 지성 피부에 뿌렸을 때 그 지방족들이 붙잡고 있어요, 향을. 근데 건성인 친구들은 어때요? 피부가 건조하고 기름기가 없기 때문에 그 향을 붙잡고 있는 능력이 지성 친구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진한 향의 향수를 쓰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자, 체형에 따라서도 한번 볼까요? 마른 체형의 사람들은 이제 아주 프레쉬한 향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신선한 느낌의 그린 계열, 그리고 그 시트러스, 스파이시. 아까 시트러스 뭐라고 했죠? 레몬이나 오렌지. 자, 스파이시는요? 바질이나 시나몬. 네, 그런 향. 또는 화이트 플로럴 계열을 사용을 해요. 화이트 플로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백합. 그렇죠. 백합. 그런 계열이 마른 체형의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하고 잘 어울리기도 해요. 자, 교수님처럼 약간 살집이 있는 체형들은 달콤한 향이나 플로럴 부케, 여러 가지 플로럴이 섞여 있는 향, 그리고 또 과일 향 이런 것들을 사용해요. 실제로 교수님, 또 못하났네. 달콤한 향이라고 했네. 달콤이에요. 실제로 교수님이 진짜 좋아하는 향이 뭐냐면 복숭아 향 같은 거, 청포도 향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도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진짜였나, 어이구 호롱 넘어갔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연령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상큼한 시트러스 향을, 그리고 중년층은 매력적인 동물향, 플로럴 향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몬이나 오렌지 향이 나는 향수를 사용하지만 엄마한테는 어때요? 매력적인 동물향 혹은
꽃향 이런 게 나는 것을 선물하는 게 좋아요. 내가 좋다고 엄마한테 오렌지나 레몬향 들어간 거 선물하면 엄마는 안 어울려요, 여러분. 선물할 때도 그래서 고려를 잘 해야 돼요. 자, 다음 마지막이네요. 향수 사용법과 유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사용법과 유의사항. 향수 사용 부위는 손목이나 체온이 올라가는 곳에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맥박이 뛰는 곳, 그래서 귀 뒤, 무릎 뒤 이런 데가 좋아요. 그리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 같은 경우에 피부에 직접 뿌리지 말고 치마 단이나 넥타이나 벨트, 양복 단, 소매, 단 이런 데 뿌리는 거예요. 교수님도 실제로 피부에 직접 향수를 뿌리면 거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착색이 돼서 옷에다가 주로 뿌리거든요. 그래서 향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하반신 쪽에 뿌리는 것이 지속력이 좋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향수 많이 뿌린다고 해서 막 손목에 뿌리고 목에 뿌리고 이게 아니라 발목, 무릎 뒤 이런 데 뿌리는 것이 지속력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햇빛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면서 피부도 안 좋게 되고 향기가 파손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이 닿는 곳에는 잘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향수를 매일매일 사용할 경우에 사실 후각마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일에 한 번 정도는 다른 향수를 써주는 게 좋고 아니면 격일로 향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조금 향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살짝살짝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목욕이나 샤워 후에 향수를 사용하면 피부가 산뜻해지고 향력이 증가를 하죠. 하지만 흡연된 장소나 오염된 공기에서 사용하면 지속력이 확 떨어져요. 그리고 머리를 감고 난 후에 마지막 헹구는 물에 향수를 한두 방울 톡톡 떨어뜨리면 신선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샴푸들은 워낙에 향기가 좋으니까 이런 것들은 글쎄요. 생각해보면 좋죠. 근데 근데 여러분들 향수 선택하거나 샴푸 같은 거 선택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샴푸에서 다른 냄새 나고 향수에서 다른 냄새 나고 옷에서 다른 섬유린스 향 나고 이러면 머리 아픈 거예요. 같은 계열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샴푸도 플로럴, 섬유린스도 플로럴, 바디로션도 플로럴, 향수도 플로럴 이런 식으로 같은 계열로 비슷한 계열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향을 오래 지속시키기 위해서 화장품이나 바디 제품 등 같은 것들 같은 계열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보관은 늘 서늘한 그늘에 하는 거예요. 광선이나 고온에 노출되면 향수는 바로 변질돼요. 아까 향수는 뭐랑 섞는다 했어요? 향료와 알코올을 섞는다 했죠. 그리고 그 안에 지방족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맞는다든지 고온에 노출된다든지 하면 바로 변질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유의해 주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그래서 벌써 2주차에 걸쳐서 우리가 향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향수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